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대문학 대단원 평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이 마지막 영상 수강이네요. 시험 범위 전 영상 수강. 항상 시험 보기 전에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게 시험에 나온다 라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문학 작품 3개가 묶여 있습니다. 가작품은 나이덕 시인의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안도현 시인의 간격, 그리고 다는 백석 시인의 흰 바람벽이 있어입니다. 여러분 벌써 문제를 풀어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풀어보고 영상 수강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안 풀어본 사람들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볼게요. 가나다를 비교해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1번. 흰바람벽이 있어와 달리 가와 나는 자연물을 소재로 화자의 인식의 변화를 드러낸다. 예, 가, 복숭아 나무, 그리고 나는 숲에서 바라본 나무를 보면서 인식의 변화를 드러냈습니다. 예, 맞네요. 다에는 그런 자연물을 통한 인식의 변화는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1번 맞네요. 그럼 지울게요. 자, 2번 볼게요. 나, 다와 달리 가는 경어체를 활용했다. 예,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는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하십시오체를 끝까지 활용하고 있죠. 예, 그래서 종결어미를 통해서 운율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가는 경어체를 활용해서 독백적 어조를 형성한다 라고 했으니까 맞네요. 1번도 지울게요. 자, 3번 볼게요. 나와 달리, 간격과 달리 가와 다는 색채 이미지를 통해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형상화한다라고 했는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 가. 벌써 흰꽃, 분홍꽃 한눈에 다 보입니다. 예, 그리고 다도 보면 흰 바람벽, 예,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 예, 이런 것들 시각적 이미지로 시적 상황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나에는 딱히 시각적 이미지라고 색채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시어가 없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맞으니까 답이 아니네요. 자, 그럼 가와 달리 나다는 화자가 인지하는 대상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자, 볼게요. 병렬이라는 건 뭡니까? 나란히 놓는 것이죠. 열거로 대상을 열거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가와 달리 나다는 화자가 인지하는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다에는 화자가 동일시하는 대상들이 열거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 초생딸, 바구짓꽃, 짝새 이런 것들. 그런데 나에는 어디 나와 있나요? 열거하고 있는 대상들이. 예, 나에는 찾아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나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가나다 모두 화자는 시적 대상에 시선을 두고 그로부터 촉발되는 시상을 전개한다. 예, 그러죠. 가는 복숭아 나무, 나는 산불이 나고 난 후에 숲의 나무들의 간격, 그리고 다는 흰 바람벽. 이런 시적 대상들이 대상들을 통해서 촉발되는 시상으로 시를 전개하고 있다는 거 맞죠? 그럼 5번도 지워주세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나다에 쓰인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물어봤네요. 예, 수천의 빛깔은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있는 다양한 색깔들, 즉 타인의 진정한 모습, 대상의 본질 혹은 타인이라고 본다면 진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지울게요. 자, 울창한 숲, 울울 창창한 숲은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얘기하는 시라고 했죠. 결국 개인이 적당한 간격, 적당한 거리를 모여 이룬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네, 2번도 지울게요. 예, 3번 좀 잘 볼게요. 공동체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실현과 위기, 이렇게까지 봐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올라가 볼게요. 자, 숲을 멀리서 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 그냥 나무와 나무가 막 빽빽하게 엎게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간격이 있다라는 거 알게 됐다. 붙어 있으면 도저히 안 되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 간격. 그런데 그걸 언제 알게 됐냐면,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 알았다. 산불이라는 건 숲을 파괴하는 엄청난 시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본다면 이 시를 인간의 삶과 비교해서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체를 위협하는 시련과 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흰 바람벽은 화자에 뭘 비치는 도구인가요? 네, 내면을 비추는 도구, 스크린 같은 역할, 혹은 자, 아이고. 네,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었네요. 네. 지워볼게요. 자, 초생딸과 바구지꽃은 과거에 고향을 떠오르게 한 회상의 매개체, 뭐 고향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말까지는 뭐 최대한 양보해서 맞다 쳐도 회상의 매개체인가요? 초생딸과 바구지과 관련된 추억이 있었나요? 예, 그렇게 볼 수 없겠죠. 예, 그냥 화자가 동일시하는 외롭고 순수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5번도 아이고.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네, 이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3번으로 가봅시다. 이번엔 표현상의 특징 물어보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예, 가는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죠. 예, 경어체의 뭐뭐 합니다 라고 한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운율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2번 볼게요. 어순의 도치로 시상을 마무리해서 여운을 남기고 있다. 도치가 됐는지 여운을 남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맨 마지막 볼게요.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원래 우리의 국어의 문장 구조 순서로 본다면 저녁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서술어를 맨 앞으로 뺐습니다. 의도적으로 어순을 바꾼 것이죠.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순을 바꾸었으니까 이 문장 도치라고 볼 수 있고, 이 도치에 의한 효과로 예, 여운 형성되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러면 맞네요. 2번도 지울게요. 자, 나 볼게요. 명사형 종결을 통해 대상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했는데 명사형 종결 그런가 한번 가볼게요. 자, 나 볼게요. 몰랐다. 서술어로 끝나고 있습니다. 서술어로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관형사형으로 끝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맨 마지막도 이렇게 서술어로 끝나고 있네요. 명사로 끝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답이 3번인데요. 3번과 관련된 거 하나 알아. 여러분들은 필기는 안 하고 그냥 이런 거구나. 명사형으로 끝나는 게 이런 거고 이런 시적 효과가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게 청록파 시인 박목월 시인이 있습니다. 박목월 시인이 쓴 청노루라는 시가 있는데 그 청노루가 봄을 맞이해서 나온 그 청노루의 모습을 묘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예, 이렇게 해서 시의 서술어를 일부러 배제하고 명사로 끝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의 맨 마지막으로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네, 이렇게 해서 청노루의 눈이 맑다라고 하지 않고 서술어로 끝내지 않고 일부러 이렇게 명사형으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마치 청노루의 눈에 그 구름이 비치는 모습, 구름이 비쳐서 이렇게 빙그르르 도는 듯한 그런 느낌. 그 맑은 노루의 눈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형으로 끝나서 시적 대상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시도 있는데 이 작품은 간격은 그런 시는 아니었습니다. 예, 답은 3번이고요. 예, 자,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향토적 정감을 지닌 소재로 화자의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 다에 향토적 정감을 지닌 시 어떤 거 있었나요? 시골 느낌 나는 거, 고향 느낌 나는 거, 뭐 아까 얘기했죠. 뭐 바구지꽃, 뭐 짝새, 뭐 요런 것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다에서는 현재형 어미를 반복해서 현재형 어미 그런가 한번 볼게요. 예,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예,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예, 이런 식으로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형음이 반복되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 바로 내가 마치 시적 대상과 함께 있는 듯한 어떤 현장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예, 그래서 5번도 다에 현재형음이 반복돼 있고 현장감 드러나니까 예, 5번도 지워줄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
3번이었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납니다.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와 간격을 읽고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진아. 가는 타인이 지닌 참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을 뭐에 비유했다? 복숭아 나무에 비유해서 타인을 진정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1번 지워주세요. 2번 볼게요. 잘 보세요. 그래, 처음에는 복숭아 나무를 오해하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진 나무라는 걸 발견하지. 예,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맨 뒤를 볼게요. 멀리서 보면 대상의 참모습을 바라볼 수 없는 거야. 이 말도 맞는 말 같아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수능에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학생들에게 킬러 문항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부할 때 느꼈을 텐데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는 대상을 가까이 가야지 대상의 참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어떤지 볼게요. 네, 여기 보면 예, 뭐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가졌을 거라고 멀리 지나쳤다가 예, 여기까지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 볼게요.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걸 원래는 우리 상식으로는 가까이 가서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에서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너무 가까이에선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그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적당한 거리, 간격을 유지했을 때 멀리서 그 수천의 빛깔, 대상의 참모습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상식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서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면 학생들이 많이 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이번 그냥 지나친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본문에서는 멀리서 봤을 때 대상의 참모습,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걸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멀리서 보면 알 수 없는 거야 라고 한 부분 틀렸죠?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예,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나는 어떤 대상의 참모습이 아니라 개별 대상이 모여 이룬 공동체의 모습. 그렇죠. 예, 나는 오히려 대상의 참모습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별 대상이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거리를 유지했을 때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시였으니까 예, 3번 맞습니다. 아마 이거 미리 풀어본 친구들은 대부분 4번이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예, 공동체의 참모습은 개별 대상 사이의 간격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관계의 본질을 관계가 파괴된 후에 알게 되었다는 시상이 참 독특해. 예, 관계의 본질을 파괴된 후에 알게 되었다는 시상이 독특하다. 얼핏 봤을 땐 말이 좀 거치니까 왠지 이게 답인 것 같아서 요거 찾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바로 왼쪽을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예, 산불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실현과 위기다. 산불이 나고 난 후에야 그 나무들의 간격이 눈에 보였다. 그래서 숲이 건강해지려면 적당한 거리,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과의 관계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된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4번 맞습니다. 관계가 실현을 맞이한 후에 알게 됐다라는 시상이 독특한 작품 맞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맞아. 가나를 통해 타인의 참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거, 뭐 특히 가가 되겠죠. 그리고 타인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 나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 맞네요. 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더 성숙한, 이제 이런 두 가지 깨달음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5번도 지울게요. 예, 4번. 요거 수능 문제 여러분들 수능 볼 때 예, 나이 덕에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여러분들은 꼭 맞히기를 바랍니다. 예, 선생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예, 2년 후에 한번 기대해 볼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쉬운 거는 이제 20분 안에 선생님이 마무리하려고 해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의 화자, 흰 파란벽이 있어요.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한눈에 답이 눈에 보일 거예요. 4번이죠. 지금 흰 파란벽이 있어요. 화자는 자기는 지금 외롭고 높고 쓸쓸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건 내 운명이야. 하늘이 귀한 사람을 낼 땐 일부러 가난하고 높고 쓸쓸하게 만들어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의 삶을 주목하게 하는 그런 숙명을 줬어. 난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작품은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번 뭡니까? 현재의 삶을 극복하려고 한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려고 한다? 예, 그리고 진취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다 어울리지 않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넘어가 볼게요. 6번도 쉬워서 빨리 답만 한번 볼게요. 자, 3번이 답인데 흰 바람벽을 보며 한때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전쟁 중에 헤어진 옛 여인? 아내도 아니었고 전쟁 중에 헤어진 것도 아니죠. 첫사랑의 여인을 떠올리고 있는 장면일 뿐이었습니다. 예,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7번. 영상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제시한 의견, 적절한 거, 요거 적절한 겁니다. 선생님 이거 틀렸었어요. 적절하지 않은 건 줄 알고. 예, 적절한 거 찾기입니다. 이번에는. 볼게요. 자, 화자가 자신의 삶의 의지를 다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취적이고 쾌활한 성격의 배경음악을 고르는 게 좋겠어. 사실 1번은 아주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세모예요. 그런데 더 적절하게 본다면 작품의 초반은 좀 외롭고 쓸쓸한 내용이니까 초반의 음악은 좀 쓸쓸한 음악을 깔다가 후반부로 넘어가서 자기의 운명을 시상이 전환되고 있죠. 아 참, 이 작품 시상을 어떻게 전환하고 있었어요?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환됩니다. 그런데 라고 글자들이 지나간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하면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환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후반으로 넘어가면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귀한 사람을 낼 때는 일부러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반부의 음악은 좀 약간 희망적이면서 약간 의지적인 그런 느낌이 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1번은 처음부터 막 쾌활한 성격의 배경음악이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겠죠. 예, 지울게요. 자, 2번 짝새와 당나귀가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소재는 아니지만 양보해서 중요한 사제라고 본다고 해도 그 새소리와 당나귀 울음소리가 효과음으로 꼭 준비되어야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작품에서 화자가 동일시하는 자기의 삶의 지향이 닮아있는 대상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죠. 자, 3번 볼게요. 넓은 방에 혼자 쓸쓸하게 앉아있는 화자의 모습을 조명으로 사용하여 더 부각하는 게 좋겠지. 이거, 네, 맞아요. 혼자 앉아있는 화자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거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뭐가 잘못됐나요? 넓은 방? 아니죠. 좁은 방이어야 되겠죠. 그럼 3번도 지워야 되겠어요. 4번 볼게요. 흰 스크린을 준비해서 물에 배추 씻고 있는 늙은 어머니 모습을 비추고 그것을 바라보는 한 남자의 모습을 찍어두자. 우리가 사실 이 작품을 감상할 때도 흰 바람벽을 마치 스크린처럼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잖아요. 영상을 준비한다면 앉아있는 남자의 건너편에 마치 스크린 같은 흰 화면이 나오고 거기에 그리운 사람들이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적절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작품에서 흰 바람벽에 지나가는 글자들의 내용은 차분한 여자 목소리로 들려주는 게 어떨까? 예, 맞아요. 차분한이라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은 화자의 내면 의지 드러내는 거잖아요. 화자가 누굽니까? 남자죠. 근데 웬 여자? 예, 여자가 틀렸죠? 남자 목소리로 들려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5번도 지우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날 고공을 나오면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위시의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거, 여러분들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많이. 2번도 맞는 것 같고, 3번도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가장 적절한 겁니다. 이 작품은 당시에 부도덕한 권력자들 비판하고 있는 거 맞아요. 불의한 시대 상황 비판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작품의 주제가 뭡니까? 그런 와중에 본인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 굉장히 자신의 삶만 급급한 소시민적 삶의 모습을 자조하면서 나는 왜 강한 대상이 아닌 정말 분노해야 될 대상이 아닌 약한 사람들에게만 분노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자신을 자조하고 바람아 먼지 앞으로 나는 얼마나 작으냐라고 자조하면서 그런 삶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는데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 답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니은으로 2번 니은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여기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부산 포롱수용소에 잡혔을 때 간호사들과 거지 잡는 일을 했던 그 정보원들이 뭐 남자가 이런 일 하냐고 놀렸던 사소한 일을 했던 본인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사소한 일화예요. 그런데 2번을 보면 과거에는 자신이 지금과 달랐다? 예, 아니죠. 과거에도 사소한 일을 했다라는 일화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10번. 왕궁의 음탕함에 담긴 함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거 뭘까요? 사실은 고궁을 나오면서 조선시대 왕조들의 음탕함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한 작품 아니었죠. 당시의 권력자였던 4.19 혁명으로 하야한 이승만 대통령과 그 무리들, 그리고 그 이후에 군사정변으로 또 정권을 잡고 언론을 탄압하고 당시 젊은이들을 베트남전 총알바지로 끌고 간 박정희 대통령과 그 주변의 독재 무리들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쓴 작품이었죠. 그래서 왕궁의 음탕함의 가장 적절한 함축적 의미는 바로 권력자들의 부도덕성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문제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이번 시험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일단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필기한 거 그리고 이렇게 수업 영상 나간 거 그리고 학습지 작품 정리 프린트들 그리고 요 소단원 평가 프린트들 대단한 평가 프린트들 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력은 최대로 그리고 실수는 최소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 이루는 시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